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공작원 31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 청와대 앞까지 침투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앞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왔다는 것은 방어체계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기에 그 후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비군 제도가 실시되었고 학교에는 교련 과목이 신설되었으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각종 계획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개적인 계획들이었는데 당시 중앙정보부에서는 비공식적인 보복작전도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김신조 일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 공작원을 보낸 것과 같이 우리도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한 공작부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침투 계획은 중앙정보부에서 세우고 공작원들의 교육은 항공기의 운용이 가능한 공군에서 담당하기로 합니다. 그 당시 공작원들을 교육시켜 북한에 침투시키고 김일성을 암살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었느냐에 대해 의문을 갖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미 HID라는 전문적인 북파 공작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배제하고 굳이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 짧은 시간에 훈련을 시켜서 침투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창설한 것은 중앙정보부가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여줌으로써 충성심을 표현하려 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대원들은 김신조 일행과 같은 총 3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대 구성원에 대하여 영화 실미도에서는 범죄자나 흉악범을 모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모집하였다고 합니다. 물색관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대원들을 모집하였는데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저학력자들에게 접근하여 임무에 성공하면 큰 돈을 받을 수 있고 직업을 보장해 주겠다고 설득하여 모집을 하였습니다. 부대는 보안을 유지할 수 있고 북으로의 침투가 용이한 위치에 있는 인천의 실미도가 선정되었습니다. 훈련생들을 훈련시키고 관리하기 위하여 현역 군인인 기관병 31명도 배치되었습니다. 이 부대의 정식 명칭은 2325 전대 209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1968년 4월에 창설되었다 하여 684 부대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부대가 창설되는 즉시 가혹한 훈련에 돌입합니다. 처음에는 훈련병들이 훈련에 잘 따르려 하지 않았으나 기관병들이 매우 강압적으로 구타를 하거나 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훈련을 독려하였기 때문에 훈련병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훈련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실전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사격훈련, 구보훈련, 독도법, 전투수영, 각종 살인기술 등 실제로 북한에 침투하였을 때 필요한 각종 기술들이 교육되었습니다. 훈련병의 실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혹한 훈련 덕분에 매우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특수부대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968년 11월 북한으로의 침투 명령이 떨어졌으나 실행 직전 갑작스럽게 취소됩니다. 그 이후 684 부대는 또 다른 명령을 기다리며 훈련을 지속하였지만 침투 명령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1년이 되자 남과 북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작전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훈련병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기대하고 있던 작전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고 무의미한 훈련만 계속되었습니다. 먹거리 등 대우는 점점 더 형편없어졌고 휴가나 외출 없이 3년이 넘는 시간을 섬에 갇혀서 훈련만 받다 보니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처음 모였던 31명의 훈련병들은 가혹한 훈련으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2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가혹한 훈련은 이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았고 결국 1971년 8월 23일 반란을 일으켜 섬을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무기를 소지하고 기관병들을 사살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병들은 이미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기습이었기 때문에 기관병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사살되었습니다. 기관병들 중 18명이 사살되거나 바다로 헤엄쳐 도망가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훈련병들은 배를 타고 인천에 상륙하였으며 인천 송도역 삼거리에서 시내버스를 탈취하고 청와대로 향합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고 출동한 군인들에게 저지당하게 되고 곧 양측의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총격전으로 버스의 타이어가 펑크나자 훈련병들은 주안 사거리에서 다른 버스를 탈취합니다. 소식을 듣고 버스의 진행 방향으로 출동한 경찰들이 제지를 하자 이들은 총을 쏘며 공격하였고 이에 경찰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게 됩니다. 영등포 대방동 유한양행 앞에서 버스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춥니다. 그곳에는 경찰 기동대와 군인들이 저지선을 펼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훈련병들은 버스에 있던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이들은 수류탄을 이용하여 자폭합니다. 24명의 훈련병 중 4명을 제외하고 20명이 사망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처음에는 북한의 무장공비라고 발표했다가 다시 죄수들의 난동이라고 발표하며 사건을 서둘러 은폐합니다. 살아남은 4명의 훈련병들은 재판을 통하여 모두 총살되었습니다. 684 부대의 훈련병들이 비록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긴 하였지만 이들도 처음에는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훈련에 임한 것이었는데 이들을 계속 섬에 가두고 인권을 유린하는 가혹한 훈련을 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684 부대 실미도 사건이었습니다.